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포스코 DX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DX는 최근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4월 달에 고가가 형성이 되었었는데 4월 달 고가를 6월 달에 수렴을 했고요. 그리고 대략 한 달이 채 못 되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추가적인 상승의 폭이 대략 한 3배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3월 달부터 실제 시세를 시작했는데 3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대략 한 달이 채 못 되는 기간 동안의 상승폭이 7,000원에서 19,000원까지 여기서도 한 3배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이 중간에 5월부터 6월 한 중순 정도까지 한 달 반 총 따지면 고가 대비해서 한 2달 정도의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는데 잘 들으세요. 포스코 ICT는 포스코 그룹에 묶여서 상승을 한 겁니다. 자, 근데 포스코 ICT가 2차전지와 관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포스코 ICT는 엄밀히 따지면 로봇 관련 테마입니다. 근데 로봇 관련 테마가 상승했던 구간이 언제죠? 1월과 2월 그리고 3월 초반까지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시세가 발생했다는 거죠. 포스코 그룹주의 차트를 놓고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첫 번째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상승 시작점은 에코프로와 같이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2022년 하반기죠. 자, 잘 보세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너무 많이 상승폭이 나오다 보니까 안 보이는데 이걸 조금 당겨 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상승 구간을 보자면요, 포스코 홀딩스보다 더 빨리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포스코 그룹 내에서 2차전지 관련되어서 상승이 시작된 종목은요, 퓨처엠이에요. 자, 그런데 왜 포스코 DX가 뒤늦게 엮여서 상승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스코 그룹주에 엮여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죠, 에코프로를 포함한 2차전지 관련주들 중에 뭐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어땠나요? 급락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보셔야 될 건요, 2차전지가 성장 산업이라는 겁니다.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 이거 좋아요. 다 좋은데 산업이 성장하는 속도보다 주가가 너무 빨리 올랐어요. 근데 그룹주의 움직임에 묶이다 보니까 포스코 DX의 상승이 진행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45,000원대 7월 26일 날, 이번 주입니다. 수요일 날 고가가 형성되고 하락폭이 꽤 큽니다. 이 하락폭이 어느 정도까지 나왔느냐? 고가 대비해서요, 대략 40% 정도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40%.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 내용입니다. 주식은 심플하게 볼 수 있어요. 많이 내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반대로요, 너무 비싸다는 이 기준을 어디서 잡아야 될까요? 이건 산업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산업에 대한 파악은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자, 잘 보세요. 에코프로로 비교를 하겠습니다. 에코프로가 지금 4월 달까지 8배가 상승을 했죠. 8배가 오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한 2달 반 정도 걸렸습니다. 자, 근데 매물 소화 과정을 한 2달 정도 보냈죠.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나온 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성장폭을 땡겨다가 쓴 것이라면요, 앞으로 나올 성장폭이 1년에 15배 성장이 나올까요? 이걸 조금 더 시계열을 뒤로 돌려서 보면요, 2022년도까지도 에코프로는 시세가 강하게 진행이 되었었던 종목인데, 왜 10,000원 이하부터 주가가 150,000원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그래도 15배 상승이 나왔죠.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에코프로가 여기서 10만원부터 시작해서 150만원까지 또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총 150배가 상승한 거죠. 이렇게 나올 수 있을 만큼 2차전지에 대한 산업의 성장이 나올 수 있을까요? 답을 말씀드릴게요.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주가가 먼저 반영을 했다. 주가가. 물론 이걸 가지고 뭐 어느 정도까지 반영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 정확히 답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건 실적을 어느 정도까지 체크를 했는지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에코프로의 상승이 올해도 15배가 올랐고, 그리고 20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15배가 올랐습니다. 합치면 15, 30배죠. 근데 저가 대비해서 여기까지 갈 때는 150배 상승이 나온 겁니다. 정확히 가격대를 따지면 150배가 넘어요. 한 200배 될 겁니다. 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본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내,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식을 평가해야 되는 그 기준치를 실적과 비교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150배만큼 에코프로가 2020년, 1년, 2년, 3년, 4년, 대략 한 3년 반 동안 성장을 했나요?
그게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성장 산업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정도, 즉 프리미엄을 50배, 100배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성장 산업에 속해 있는 것 기준에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는 실적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건데, 실제 포스코 DX가 2차 전지 관련된 산업으로 묶이면서 에코프로와 같은 성장성을 낼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포스코 DX는 곁다리라는 거예요. 곁다리. 하지만 이 곁다리가 포스코 그룹 내에서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계속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지금은 고가 대비해서 하락폭이 커서가 아니라 저가 대비해서 상승폭이 너무 크게 나올 수 있지만 단기간에 너무 크게 나왔다는 거예요. 단기간에 너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포스코 홀딩스와 함께 일정 부분 조정을 받고 고가가 다시 형성되는 쌍봉 구간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포스코 DX는 어디까지 상승을 할까요? 포스코 홀딩스가 상승을 끝날 때까지입니다. 근데 지금 포스코 홀딩스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코프로의 움직임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답 나왔습니다. 맨 처음에 에코프로 움직임을 체크하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의 움직임을 체크한 이후에 포스코 DX의 가격을 체크하라는 겁니다. 포스코 DX의 가격이 체크되었을 때는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처럼 성장 산업에 속해 있는 그런 관점으로 지켜보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을 공략하는 쌍봉 구간을 공략하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 체크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 가격 체크 이후에는 무조건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보유 전략은 단기 보유 전략이어야 됩니다. 제가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심리, 즉 멘탈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인데, 자 보세요. 주식이 하루 오르고 쭉 빠져버리고 이렇게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죠. 급하게 3배씩 올랐지만 이 3배씩 오르는 과정에서도요, 상승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달 가까이 보내고, 그리고 또 상승이 나옵니다. 근데 이미 여기에 있던 상승폭도 크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칠 때는요, 3%, 5%가 쉽게 등락을 보입니다. 그리고 3배가 오른 그 이후에는 한 달, 2달 동안 다시 매물 체크를 하는 것까지 포함을 하면요, 한 달, 2달, 3달, 거의 한 3달 한 반 정도의 시간을 또 보내야 돼요. 그래서 멘탈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이 멘탈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이 종목은 무조건 올라가니까 내가 버텨야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 가격부터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고, 가격에 대한 전략이 무조건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격과 보유 전략이 가장 중요하고, 제가 가격과 보유 전략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가격과 보유 전략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포스코 DX와 같은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매매 기법과,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를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포스코 DX의 가격 전략과 함께 진행돼야 되는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매매 기법과 검색기까지 모든 분들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대시세 종목은 단타를 하기 어렵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단타로는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을 사고 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실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 한 종목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였죠.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3가지가 존재합니다. 세력들이 5년 이상 꾸준하게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2개월간 상승 구간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2개월이라고 정확하게 발생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가 시작한 이후에는요, 2개월, 아무리 길어도 4개월을 넘기면 시세가 유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죠. 자, 에코프로가 8배가 상승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2달 반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코프로도 확실한 모멘텀과 상승 재료가 있었는데, 친환경,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입니다. 에코프로에서 만드는 양극재, 이 배터리 소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됩니다.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일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부분이 다 수렴했을 때 에코프로처럼 2개월 만에 상승세가 8배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수렴한 상태에서
2월 7일 날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 에코프로 17만원 이하에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 이상에서부터 자율적으로 매도 구간을 잡아드린 거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 이상이라는 기준은요,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폭이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하반기에는 이 섹터 내에서 어디에서 대시세 종목이 발생을 할까요? 한 가지 키워드가 필요한데 연관성입니다. 연관성이라는 건 올해 강세를 보였던 종목과 연관돼 있어야 돼요. 그 연관돼 있는 건 대시세 종목이었던 에코프로 2차 전지죠. 여기서 친환경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엔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은 아직 조금 멀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21년도부터 시세가 한번 발생을 했는데 이 구간은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은요, 눌림목 형성 과정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다가 에코프로 시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연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2023년 하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시세 종목을 공략할 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2023년 하반기 대시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모든 분들이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같이 공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시세 종목 말고도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 중에 대시세 종목을 분류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시 포스코 DX로 돌아와서 보면요. 결과적으로 포스코 DX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목의 시세가 시작되는 건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신고가를 달성하지 않고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장기간 진행될 수 있고 급등을 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급등주들은 신고가 이후에 큰 시세를 냅니다. 자, 포스코 DX도 물론 우량주입니다. 우량주인데 포스코 DX도 어쩔 수 없이 신고가를 형성하고 그리고 신고가를 지냈을 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을 때 시세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포스코 DX가 신고가를 달성한 게 언젠가요? 여기입니다. 여기. 3월달이에요. 3월달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 거쳤죠. 그리고 상승을 또 시켰고 그리고 매물 소화 과정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 이때는 뭐가 나왔죠? 에코프로의 상승세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포스코 DX가 실제 에코프로나 뭐 퓨처엠이나 이런 종목들처럼 2차전지 소재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연관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엄밀히 따지면 로봇주인데도 불구하고 포스코 그룹에 엮여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급이 돌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에코프로의 움직임을 따라갔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포스코 홀딩스와 퓨처엠 모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을 공략하기보다는 하락을 준비해라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라왔다는 건 모두가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무시하고 진행한다 이랬을 때는 자금의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주식 투자자죠. 주식 투자가 가장 어려운 이유는요. 자금의 효율을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특정한 자금을 장기간 투자, 예를 들어서 뭐 2년, 3년 이렇게 투자하기 위해서 특정한 자금을 어떤 종목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져야 될 건 실제로 2년 뒤에 3년 뒤에 내가 생각했었던 예상대로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곤 하지만 자금의 효율이 높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2, 3년 정도의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수익을 난 10배 올라가면 팔아야지, 20배 올라가면 팔아야지, 100배 올라가면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정말 많이 잡아야 한 2배, 진짜 2배를 받는데 운이 좋아서 3배에 팔았다 이렇게 되면 제일 해피한 시나리오고, 그게 아닌 다음에는요, 내가 믿기는 하지만 그때까지 자금을 묶어둘 수 있는 상황이나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변수 이런 것들 때문에
큰 자금을 묶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주식시장에서 봐야 되는 게 단순히 올라갔을 때의 상황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고려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리스크는 꼭 가격이 움직이는 돈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 시간의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내가 보유해 가는 데 있어서 시간의 리스크를 고려하다 보니까 내가 많은 자금을 투여하지 못해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너무 급한 상황에서 내가 단타를 해야지 이랬을 때 순간적으로 동하는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나 뭐 돈이 많이 들어가서 뭐 손절을 못하고 물려 내려오는 거지, 일반적으로 내가 장기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종목을 공략하더라도 그 종목에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은 내가 할 수 있는 여력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는 분산 투자를 했다고 자위를 하곤 합니다. 근데 포스코 DX의 지금 가격은요, 비쌉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나 퓨처엠은 다시 이격 조정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그려지겠지만,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요, 하락했을 때 지금과 같은, 자, 포스코 홀딩스 퓨처엠 에코프로가 지금과 같은 상승세, 여기와 상승세, 여기와 같은 상승세가 나오지 않는 다음에는 DX까지는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DX를 공략할 때는요, 지금 고점을 다중으로 만드는 쌍봉에 대한 최소한의 기술적 반등을 공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변동성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뭐 20%, 30%가 단기간 뽑혀져 나올 수 있는 그런 가격대입니다. 근데 이 정도의 단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가격입니다. 가격이 정말 중요하고, 이 가격을 토대로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보유 전략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단기 보유 전략으로 끊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단기 보유 전략은 기간은 2주입니다. 2주. 그리고 이 부분이 장기로 전환이 되었을 때는 2개월까지 늘어나는데, 최장 2개월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그 주식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 물려 있다거나, 뭐 물려 있는 게 뭐 1%, 2%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뭐 10%, 15%, 20%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 시세가 끝난 겁니다. 내가 잘못 산 거예요.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인 가격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 부분은 멘탈을 지키기 위한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되는 게 무조건 최우선적인 과제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포스코 DX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기 보면 19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누구나 다운받아 볼 수 있게 공개된 공간에다 링크를 걸어드릴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도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포스코 DX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포스코 DX는요, 2차 전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로봇 관련주인데, 포스코 DX의 상승세는요, 3월부터 나왔다. 그리고 3월은 로봇 관련주들이 다 망가졌을 때입니다. 자, 그렇다는 건 포스코 DX는 본질이 아니라 그룹사에 묶여서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수급에 의한 상승세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에코프로의 움직임이 좋지 않고, 사실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빠지는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올랐을 때는 조정 기간이 장기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 시세를 연동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 하지만 가격에 대한 파악이 내가 된다면 단기간 20에서 30% 정도의 수익은 얻을 수 있는 구간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단기간 기술적 반등을 공략해서 무조건 매도하고 빠지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첫 시작이 가격 전략입니다.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모든 분들이 문자를 보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